네, 안녕하세요. 소니 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의 정유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구에서 사실 태어나서 되게 촌동네긴 한데 대구 달성군에 살았거든요. 달성군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촌동네라서 카메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공해서 제가 서울로 가서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예, 저는 이제 여기서 뒤에서 만져보셨을 거예요. 알파 6500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릴 텐데 6500은 사실 이제 카메라 회사의 흔히 유저들 입장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금나누기잖아요. 플래그십이 나오면 밑에 안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 없이 알파 99 마크2에 들어갔던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넣었습니다. 이 요만한 바디 안에. 그래서 그 같이 들어간 부분들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히 그래서 모든 기능이 들어간 6500을 고성능 미러리스를 재정의한다 라는 타이틀을 한번 내걸어봤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미러리스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저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뛰어난 이미지 퀄리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뛰어난 오토포커스 능력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촬영 가능해야 하고 이제는 카메라와 사진과 분리되지 않죠. 동영상 기능까지 충실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뛰어난 해상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센서를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의 족점에 가까울 수준으로 다양한 이미지 센서를 제작하고 또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기술력이 모두 집약됐습니다. 기존의 센서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센서라는 게 우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빛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필름과는 다르게 실제로 여기서 작게밖에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배선층을 재료를 다른 걸 사용해서 획기적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당연히 우물이 낮아진 만큼 바닥이 더 잘 보이겠죠. 그렇게 빛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 실제로 바닥에 그 빛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이 포토다이오드를 확장함으로써 이미지 센서에 조금 더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론트엔드 LSI가 여기도 동일하게 들어갔는데요. 이 프론트엔드 LSI라는 거는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기 구울 때 생고기 구우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깃집 가면 초벌구이 해주죠. 그 초벌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센서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얘가 조금 더 관리하기 쉽게 처리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BNGX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하는 그만큼 이 카메라의 퍼포먼스에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되게 빠른 성능을 구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에서 사실 가장 큰 프로세싱을 차지하는 이 고감도, 노이즈 리덕션, 이 성능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조도 부분에서도 안부에 어떤 노이즈 없는 깔끔한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제 16비트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화질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사자를 찍었다면 사자 코에 있는 상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저희가 드리는 이 플래그십 카메라의 이미지 퀄리티입니다. 자, 두 번째로 플래그십 카메라가 가져야 될 오토포커스 능력. 이 부분은 소니가 자랑하는 4D 포커스를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D 포커스라는 건 쉽게 말하면 4차원이죠. 그 이상한 4차원이 아니라 3차원의 공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시간까지 예측해서 오토포커스를 잡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니의 카메라들 중에서도 이 4D 포커스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카메라는 많이 없어요. 그 중에서 이 6500은 이 포커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기도 힘들 만큼 많은 오토포커스 포인트, 여기에 컨트라스트와 하이브리드 작동해서 총 425개의 위상차 포인트와 169개의 컨트라스트 포인트가 하이브리드로 작동합니다. 저기 끝에서 끝까지 동일한 성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DSLR은 주변부가 안 좋죠? 그런 것 없이 끝에서 끝까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0.05초의 오토포커스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떤 물체도 놓치지 않는 전작 대비해서 무려 7.5배나 밀도 높은 고밀도의 동체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플래그십의 오토포커스 능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드디어 터치 AP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저 수많은 425개의 포인트를 열심히 눌러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하기만 하면 시거점을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사진 찍는 이런 포즈에서, 뷰파인더를 보는 포즈에서 터치를 못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마우스, 노트북에 있는 마우스 패드 아시죠? 그거 거기서 드래그 하듯이 쭉 손으로 당기기만 하면은 측거점이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뒤에서 한번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오토포커스 능력을 가지고 노출과 오토포커스를 동시에 추적하는 무려 11연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마장에서도 노출의 변화 전혀 없이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찰나의 순간을 추적할 수 있는 것까지가 아니라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프론트엔드 LSA가 들어감으로써 무려 11연사로 36초, 최대 307장까지 연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뒤에서 나중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소리 났죠? 발표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서 한번 직접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저희 알파 6500입니다. 최대 307메가 연속 촬영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특히나 이제 크롭 바디를 조금 전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망원을 많이 쓰시잖아요. 어떤 피사체가 뭐 새가 지나가거나 할 때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한 장 놓치고 뭐 실패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찍다가 한 장 건지면 됩니다. 굉장히 촬영이 편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으로 다가오는 어떤 가장 어려운 동체 추적 능력이죠. 단 하나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추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넓은 오토포커스 영역을 E-마운트에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LAA3 어댑터를 활용해서 동시에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저희가 100% 보장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어댑터 있죠. 뭐 메타라던가 이런 다양한 어댑터를 활용해서 타사의 렌즈들도 동일하게 넓은 오토포커스 영역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드디어 이 자그마한 그리고 APS-C라는 센서를 가진 바디에도 드디어 손떨림 보정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예전에 알파 6000을 살 때 여기 작은 바디에는 아마 우측 손떨방이 못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유저분들이 좀 계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는데 바디 크기를 6300에서 하나도 늘리지 않고 이 모듈 자체를 축소시켜서 결국엔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알파 7 시리즈에 들어가는 것 대비 약 절반 사이즈에서 성능은 10%나 더 증가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6300에서 바디 두께는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소니가 가장 자랑하는 소형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떨림 보정을 통해서 이런 야간에 장노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분의 1초로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익스프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2배 컨버터를 달고 해서 대략 300mm 정도로 촬영을 했어요. 이거 크롭바디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400에서 500mm 가까운 정도의 장망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빛이 하나도 일그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까지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99 마크2 그리고 소니의 어떤 고급 카메라들과 동일한 풀픽셀 리드아웃, 픽셀 비딩을 적용하지 않은 최고의 화질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계의 풀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 35mm 이 촬영에서는 어떤 카메라보다도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무려 6K 상당의 2000만 화소를 읽어내서 이것을 4K 800만 화소급을 오버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매우 선명한 극대화된 해상력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양한 카메라들이 이제 4K를 촬영 지원을 해요. 소니에서는. 그런데 이제 특히 4K에서 24p로 영화 같은 룩을 가장 좋은 화질로 촬영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알파 6500을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풀프레임 영상과 그리고 크롭 영상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 하시면 알파 7 마크2 그리고 알파 99 마크2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조금 극한의 환경에서 빛이 없는 환경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알파 7 시리즈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필요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롭바디에서 거의 유일하게
슈퍼 감시 5mm 촬영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6K 오버 샘플링을 통해서 굉장히 뛰어난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그 마크 들어봤던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K탈리스트, 슬로우 모션, 퀵모션, 4K 포토 캡처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터치 오토포커스가 영상에서도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영상 촬영하시면서 한번 터치해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게 이게 초점이 이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작은 바디에서 나오는 어떤 약점 중에 하나가 그립감일 거예요. 이 그립감을 좀 더 향상시켰습니다. 뒤에 직접 잡아보시면은 달라졌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커스텀 버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원래 많았지만 더 추가해서 무려 10개의 버튼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 LCD,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뷰파인더가 화질도 문제지만 전자식 뷰파인더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 프레임이 60프레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프레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120프레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지나가는 피사체도 광학시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래그십이라는 타이틀답게 마그네슘 합금 바디, 방진 방전 모두 지원하고요. 셔터의 수명 또한 20만 회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들, 치거점 연동 스팟 측광 모두 다 알파 99 마크2와 동일하게 금 나누기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액세서리들 함께 지원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댑터를 통해서 다양한 렌즈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서 참 어떤 것을 설명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4가지의 저희가 내리는 플래그십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오토포커스, 이미지의 화질, 동영상 기능, 손떨림 보정까지 모든 부분을 갖추고 있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고성능 미러리스의 완성 알파 6500입니다. 뒤에서 한번 마음껏 테스트를 해보시고 강력한 성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